자, 오늘부터는 그 스튜어트 홀 하겠습니다. 버밍엄 하파의 스튜어트 홀. 사실 버밍엄 하파 그러면 스튜어트 홀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스튜어트 홀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하고 공조를 하거나 혹은 무슨 논문 많이 썼는데 딱히 혼자서 쓴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이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스튜어트 홀이 썼던 여러 가지 논문들을, 중요한 논문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이명호 선생이라는 분이 부산대 그 무슨 커뮤니케이션 학과 계신 분인데, 이 논문들이 중요한데, 이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논문을 읽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2부부터 읽는 게 좋아요. 2부에 보면 문화연구와 버밍엄 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논문에서 뭐가 되냐면, 버밍엄 연구소에서 주로 무슨 얘기가 있었고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는가를 이제 쭉 개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밍엄 연구소가 갖는 특징들이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부의 2장의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여기서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이 버밍엄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주로 뭐 비슷한 얘기가 되지만, 이 문화연구와 버밍엄 연구소에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레이먼드 윌리엄즈나 호가트에 관련된 그런 연구 업적들을 이렇게 쭉 훑어내리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레이먼드 윌리엄즈나 호가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문화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영문학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뭐 이제 그런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문화 연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연구의 어떤 특징들, 특히 버밍엄 연구소가 이 학파가 추구했던 문화 연구의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3페이지 보면, 여기 그 논문의 163페이지 보면 문화 연구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버밍엄 연구소가 추구했던 문화 연구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정립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문화라는 게 무슨 예술이나 문학 작품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버밍엄 연구소가 추구했던 건 문화적 실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뭐 사회 구성체, 문화적 힘, 지배와 규제, 저항과 투쟁, 이런 것들이 이 버밍엄 학파가 추구했던 문화 연구의 중요한 테마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특정한 사회 구성체 내의 문화적 실천들과 다른 실천들 사이의 관계 분석이죠. 뭐 이거는 레이먼드 윌리엄스 호가트를 제가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경제나 정치와 관련돼 있던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화 자체의 독특한 무슨 텍스트 분석이 아니고,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 다음으로 쭉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레비스트로스 언급하고, 뭐 이제 굉장히 긴 논문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 185페이지는 페미니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그동안의 버밍엄 학파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 다음에 영향받은 지적인 사조들, 그런 얘기를 주로 이제 개괄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 문화 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스튜어트 홀의 인식론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이 논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튜어트 홀이 지향했던 문화 연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의 레이먼드 윌리엄즈나 이 호가트하고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레이먼드 윌리엄즈는 스튜어트 홀은 레이먼드 윌리엄즈하고 호가트의 연구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주의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선배들 두 사람, 레이먼드 윌리엄즈와 뭐 호가트,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톰슨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고 자기의 관계를 구분 짓는 거죠. 나는 조금 이대 소장으로서 좀 다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알투세, 그 다음에 롤랑 바르트, 레비트로스, 이 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구조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소위 이데올로기 문제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효과 혹은 지배의 효과라고 하는 문제를 이 문화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패러다임은 문화주의적 접근. 그거는 레이먼드 윌리엄스, 호가트.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삶의 경험, 인간주의적 접근, 경험된 삶 이런 것들이 주로의 테마였다면 이제 구조주의, 프랑스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소위 이제 스튜어트 홀은 자기가 구조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 속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자기의 중요한 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앞에 부분은 조금 비슷한 얘기가 그 반복이 돼요. 뭐 예를 들면 그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무슨 롱 레볼루션이나 문학의 정치, 그다음 문화와 사회 그런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책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기왕의 레이먼드 윌리엄스 이전의 문화 연구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롱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의미, 그다음에 그 속에서 뭐 예를 들면 E.P. 톰슨과 이런 사람들과의 차이점, 뭐 이런 걸 쭉 설명해요. 나름대로 이 논문이 당대의 어떤 문화 연구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꼼꼼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지겹긴 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톰슨 얘기를 끝내고 어디서 주로 얘기를 하냐면 시작을 하냐면 21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들은 보다 전통적인 분석의 대상을 경험의 수준 쪽으로 돌리거나 혹은 다른 구조와 관계들을 해석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체험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내려다본다. 요게 그 스튜어트 홀이 자기의 선배 레이먼드 윌리엄스, E.P. 톰슨 혹은 호가트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뭐냐면 어떻게 체험되는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주의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문화주의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따라서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분법적인 일화를 피하기 위하여 모든 주의와 단서를 단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강조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연구를 문화주의적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그 구조주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주의적 문화 연구의 흐름은 구조주의가 지적 현상에 등장함으로써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문화주의 패러다임은 반드시 이데올로기라는 용어와 개념적으로 관련짓지 않고도 정의될 수 있지만 구조주의적 개입은 대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막시즘적인 냄새가 더 나고 계급적인 냄새가 더 나고 지배의 얘기가 더 냄새가 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장이라는 건 내가 보기에 오히려 이제 구조주의 막시스적 이 프랑스의 알투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롤랑 바르트와 알투스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부터 218페이지부터 주로 이제 뭐 알투스의 얘기도 하고 그다음 레비스트로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220페이지에 보면 그 의미의 생산이라고 하는 거, 문화의 중요한 매체가 언어이고 그 다음에 의미를 생산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작용의 실천이란 말, signifying practice란 말을 써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호가트의 경우에는 뭐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하층 계급들이 뭐 교회를 어떻게 가고 신문을 어떻게 보고 이런 아주 일상적인 삶의 문화를 기술, 디스크립션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구조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어라든가 어떤 이미지라든가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뭐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적인 실천을 갖는지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구조주의적 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단어들, 개념들이 뭐냐면 뭐 배열, 그 다음에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주체성의 확립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221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주의와 구조주의 22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주구입니다. 문화주의와 구조주의는 외관상 중복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다. 우리는 이러한 첨예한 대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험의 개념과 각 시각에서 그 용어가 차지하는 역할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화주의에서 경험은 의식과 여건들이 교차하는 기반인 반면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은 문화의 범주, 분류 체계의 틀 속에서 또 틀을 통해서만 자신의 여건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란 개념 정의상 어떤 것의 기반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죠. 문화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경험들이 중요했던 반면에 구조주의에서는 언어적 틀, 배열이 중요한 거야. 그 안에서 언어적 배열과 틀, 이미지, 의미상의 실천 이런 거 안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